자, 봅시다. 대부분 문법 문제는요, 문장이 좋아야 되잖아. 문장이 좋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여기 나와 있는 문장들이 굉장히 명료해야 돼요. 그래야 문법적으로 조금 더 의미 있는 문장이 되거든. 근데 너네도 그렇겠지만 우리가 누군가한테 뭔 얘기를 하고 싶어, 내 얘기를 하고 싶어, 주장을 하고 싶어 이러면 사실 문법적으로 완전한 문장보다는 조금 더 호소할 수 있는 문장이 좋아요. 이해돼? 예를 들어서 정치인들이 쓰시는 표현들은 비문이 생각보다 많아. 근데 와닿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학교 선생님이 너네를 강의하려고 쓰는 문장들은 굉장히 좋아야 되겠지. 그래서 선생이 제일 어려운 직업이야. 이해돼?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전달하면서도 그러면서 너네한테 공부를 해야 된다는 일종의 주제의식을 전달하는데 내가 어쨌든 내용에 전달하는 이 내용 자체는 굉장히 완벽한 문장을 전달하는 게 올바라요. 됐죠? 그러니까 그래서도 똑같은 게 지식을 전달하는 문장은 문장 자체가 완벽해야 돼. 문법적으로도. 그러다 보니까 29번의 소재가 대부분은 설명문이에요. 됐죠? 그래, 일단 이렇게만 알아놓고 가자. 기본적으로는 설명문이야. 그래서 주제 파악하는 게 조금 난해해요. 주장문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 얘기만 할 거기 때문에 계속 나는 이거 같아 이것만 얘기하니까 사실 내가 뭔 얘기하는지 파악하기 되게 쉬운데 설명문은 뭐가 어렵냐면 그래서 이 새끼가 뭘 얘기하고 싶은 건데 가 안 보여요. 소재는 알겠어요. 예를 들어서 동건이를 설명하고 싶어. 그런데 처음에 동건이의 외모가 나와요. 못생겼다, 뭐 곰보 딱지다, 끄덕이지 마라 이 쌍. 그지? 그다음 뭐 아무튼 등등등. 눈은 짝눈인데 심지어 키는 뭐 106, 150이다. 끄덕이지 마. 150 아니야 이씨. 그런가? 그다음에 이제 일부는 사실이겠지, 그지? 뭐 이제 허리 상체와 하체의 비율이 정확히 1대1이다. 존나 공평하다. 씨는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쭉 써놨어. 그럼 이제 이런 내용들을 읽을 때 너네 뭔 얘기하고 싶냐면은 동건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나? 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근데 설명문이잖아. 설명서 갑자기 그러다가 뭔 얘기가 나올 수 있냐면 그런데 본인의 외형이 이렇기 때문에 이 새끼는 실력파다. 공부를 존나 열심히 했다. 이러면 이제 얘에 대해서 뭔 얘기하고 싶냐면 한계를 극복한 무언가잖아. 맞잖아.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앞에 한계를 쭉 설명해 놓고 그 다음에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자신의 실력을 얼마만큼 높였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결국 얘의 소재는 뭐냐면 동건이의 공부법인 거야. 이런 식으로 만약에 소재가 나온다면 그러면 사실상 생각을 해봐. 물론 이건 주장이 조금 더 가까울 수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처음부터 읽었을 때 이게 뭔 소리인지 알 수가 없어요. 절반까지 뭔 소리인지 몰라. 끝까지 읽어봐야 아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문법이 나오는데 문제가 뭐냐면 문법 문제는 문법으로 푸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가르치려고 노력은 하지만 대부분 문법의 검사는 해석을 해줘야 돼. 그래서 이거를 그냥 읽어서 지금 지난번에 내가 어떻게 풀어줬냐면 문법 문제를 해석 하나도 안 하고 문법 문제를 문법으로 풀어줬잖아. 그래서 답 나왔잖아. 답 나왔는데 1번 같은 경우에 어떻게 했어? 해석 다 해줬지. 맞지? 그 문장이라도 했어야 되겠지. 원래는 얘가 이게 맞는지 얘가 이거 맞는지 확인하려면은 해석으로서 어느 정도는 해줘야 돼요. 검사는 필요해. 그러다 보니까 문법 문제가 사실 판단할 게 너무 많아. 해석도 해야 되는데 문법 판단도 해야 돼. 이게 문제인 거야. 결부가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아무튼 볼게요. 자, 이게 생각보다 까다로울 수 있다. 그런데 3점짜리는 아니지. 약간 안심하고 가는 거야. 자, think of yourself. 너 스스로에 대해 생각해보래. When you decide to get up, 너가 그래서 뭐 하기로 생각했냐면 너가 일어날 때, 그리고 get a drink of water, 그리고 물 한 잔 마셨을 때, 예를 들면 you don't consciously organize. 그래서 너는 뭘 하지 않냐면 의식적으로 조직화하지 않아요. or consider, 혹은 뭔가 생각하지 않아. 병렬 구조로 지금 동사 두 개가 지금 병렬 구조로 그냥 온 거지. 이렇게 don't 뒤에 나온 거니까 조직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아요. 뭐에 대해서? The host of steps involved. 뭐가? 이거와 관련된 단계들, 즉 포함된, 결부된 이런 뜻이거든. 포함된, 결부된. 이제 하도 시끄러우니까 이제 막 예를 들어서 이런 범죄에 연루된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것도 사실 involved야. 연루된. 범죄가 아니어도 어쨌든 뭘 하고 있으면 이 단어를 쓸 수 있는 거예요. 이거와 포함된 단계의 어떤 호스트, 뭐 개념이라고 그냥 칩시다. 대략 뭐 주인 이렇게 해석하면 좀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아무튼 단계들을 고민하지 않아요. 야, 너네 물 먹으러 갈 때 고민해? 내가 물 먹으러 가야지. 개긴장했어. 물 먹으러 가야지. 방문을 연다. 방문 열 때 이렇게 열 수도 있고 이렇게 열 수도 있지. 방문을 연다. 나간다. 방문을 닫는다. 주방으로 걸어간다. 우리 집 주방을 한번 이렇게 틀어야 되니까 이쪽으로 갈게. 그래서 컵을 가져온다. 이게 컵이 깨끗한지 확인하고. 이걸 다 해? 안 하지. 그냥 가가지고 어떻게 해? 생각나는 대로 하잖아. 그냥 이렇게 쭉 가다가 엄마 안녕. 뒤질 것 같아. 니네 아침 이거잖아. 그리고 이제 물컵 본 다음에 물컵 보지도 않죠. 솔직히 얘기해서 그냥 일단 바로 먹지. 바로 먹다가 맛이
뭐야 안 닦은 거야? 뭐 약간 이런 자주 이랬어. 알았지? 그 어제 먹은 설거지도 안 한 거를 꼭 난 들고 가가지고 물 먹다가 뭐 어제 예를 들어서 고기 뭐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뭐 계란을 했다 뭐 하면은 내가 되게 좋아하는 컵인데 그게 좀 크단 말이야. 이렇게 둥글럭적해. 엄마가 가끔 거기다가 딱 나 계란찜 해주기 딱 좋은 크기거든 그게. 그래서 1인상으로 맨날 그렇게 해줬단 말이야. 별 생각 없이 그냥 아침 눈도 안 뜨고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그걸로 이제 물 담아서 먹다가 단백질과 같이 먹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걸 되게 기피했는데 나중에 하도 이런 짓을 하니까 내 애착컵이니까 나중에 그냥 뭐가 담겨 있어도 그냥 뭐 단백질 맛도 나는 거 뭐 이래. 그냥 폼폼만 없으면 되잖아, 그지? 뭐 내가 어제 먹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미각이 진짜 개둔감해서 그래서 엔간히 상했으면 먹어요. 뭔 얘기인지 알아요? 약간 시큼하네, 뭐 이러고 먹어. 근데 우리 엄마가 이제 되게 기겁해. 왜냐하면 동건아 이거 상했는지 봐봐. 괜찮아, 뭐 이거 먹어. 그리고 아빠를 주잖아. 왜 이렇게 상했어? 이러니까 아빠 난리 나는 거야. 이상하다, 아들이 먹고 갔는데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난 이게 이상한 줄 몰랐어. 이상한 거 모르다가 내가 왜냐면 아침에 제일 먼저 나가는 사람이거든. 난 이상한 줄 모르다가 이제 지금 와이프하고 결혼해서 살면서 알게 됐어요. 내 미각이 난 그러니까 요리사는 안 되는 거야. 최악이야 요리사로서. 알겠지? 나는 별로 신선한 것과 안 신선한 걸 별로 차이점 모르겠어. 그러니까 비위가 좋은 것 같긴 해. 먹어도 상관없거든 나는. 그러니까 배가 아프면 어떤 느낌이냐면 뭐 살 빠지고 좋지. 약간 이런 마인드야 애초에. 알겠지? 뭐 약간 좀 정상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내가 유럽 갔을 때 그 물 맛이 다른 거 아니? 그쪽 물은 경수잖아. 좀 이렇게 그 석회질 물이잖아. 근데 난 유럽 가서 보통 그래서 한국 사람들 물갈이를 하기 때문에 그 병으로 된 물을 보통 산단 말이야. 근데 탭 워터 그러니까 수돗물에서 주는 물은 공짜예요. 우리나라 그렇게 안 주잖아. 우리나라 정수물을 주잖아. 우리 보편화돼 있으니까. 근데 거기는 탭 워터는 공짜야. 그리고 이제 뭐 병으로 된 물은 돈을 많이 받아요. 근데 난 그 돈이 아까운 거야. 그래서 난 유럽에서 늘 탭 워터를 먹었어요. 아무 문제가 없었어. 미국 가서도 탭 워터 먹는 게 되게 일상적이어서 걔네는 그래서 화장실에 컵이 있거든요. 그게 물을 마셔도 되는 컵이에요. 걔는 문화가 그래.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처럼 부엌 걸어가서 물을 먹는 경우도 있지만 급하면 화장실 가서 물 먹어도 돼요. 상관없어. 어차피 수도관이 똑같아가지고 상관없어. 근데 우리나라 물도 사실은 먹어도 돼요. 아리수가 생각보다 어마어마하게 깨끗한 물이야. 아무도 안 먹지. 아무도 안 먹잖아, 그잖아. 그래서 나는 혹시라도 나중에 진짜 급하면 아리수 먹어도 돼. 상관없어. 진짜로. 진짜 깨끗한 물 자체는 깨끗해. 그 관이 좀 더러울 수는 있지. 이해됐어? 건물에 관이 그거까지 내가 판단할 수 없는 것 같은데 미국은 다 먹으니까요. 됐죠? 안 죽어 얘들아. 걱정하지 마. 생각보다 깨끗해. 자, 근데 다시 돌아가서 자, 아무튼 우리가 이러한 어떤 단계들을 생각하지 않아. 그래서 내가 핵심적으로 본 게 뭐냐면 우리는 컨셔스가 없어요. 이런 행위에 대해서. 이게 조금 포인트인 것 같아. 얘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행동하는 무언가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뭔가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한다는 거는 단계 고민하지 않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너네가 만약에 처음에 하는 일이라고 생각해봐. 당연히 단계별로 배웠잖아. 우리 체육 처음에 배울 때 어떻게? 구분 동작으로 배우잖아. 테니스 처음 배운다고 생각해봐. 구분 동작으로 배우잖아. 자, 이렇게 하세요. 공이 옵니다. 하나 뛰고, 자, 뒤로 뺐다가 치고, 그 다음에 앞으로 보면서 나아가세요. 그러면 그 방향으로 가요. 뭐 이런 말도 안 되게 가르치잖아. 근데 진짜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되거든. 근데 나중에 숙련자 입장에서는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 그냥 알아서 자연스럽게 치는 거지. 이해됐어? 내 말이 뭔지. 골프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처음 배울 때 제외하고 내가 습관이 된다는 거는 컨셔스가 아닌 거예요. 이해되니?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나는 습관이란 단어하고도 되게 결부돼 있다고 생각해서 이걸 habit이라는 단어로 치환하려고 엄청 노력했어요. 이유에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자, 이미지 한번 상상해보래. If we had to consider every single muscles, 그러니까 우리가 매번의 근육들을 갖다가 고려해야 돼. 근데 그 근육은 뭐냐면 that needed to be contracted or relaxed. 뭐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냐면 우리가 수축하거나 혹은 이완되기 위해서 필요한 매일매일의 매번의 근육들을 고려해야 된다면 just to stand up, 뭐 하기 위해서? 일어나거나 걷기 위해서. 최악이죠. 그죠? 내가 일어나기 위해 가지고 발끝에 힘을 준다. 그 다음에 여기 엉덩이 쪽에 힘을 바짝 준다. 그 다음에 일어나면서 관절이 하면서 고관절이 앞으로 튀어나오면서 앞으로 선다. 이걸 고민하는 새끼가 어디서 그냥 일어나잖아. 그렇잖아. 고관절이 나발이 상관없이 일어나. 그러니까 얘 말은 우리의 무의식적인 행동을 할 때는 근육 하나하나를 고민하지 않아. 이 얘기인 거지. 됐지? 자, 이 문장에서 지금 읽어보니까 내가 이렇게 나눴지? 맞지? 그럼 if절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정확하게 나눠져 있지 않지만 if절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됐니? 그리고 나서 사실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주절인데 어떻게 해놨어요? 그냥 뭐뭐 하기 위해서로 해석이 되잖아요.
이건 그냥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으로 봐도 괜찮아요. 이해됐니? 봐도 되는데 내용상 네가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이렇게 할 거야 라는 의미로도 치환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주절이 변형된 가정법 과거로 봐도 괜찮습니다. 이해됐죠? 근데 주절이 그냥 현재형이다 보니까 전체 시제가 현재형이다 보니까 여기 시제가 그냥 현재형인 거야. 이해됐어? 그러다 보니 뭐 여기 뭐 행동한다 일어나기 위해서 이런 게 생각돼 있겠지, 그치? 너는 주어 would, could, should, might 있고 그 다음에 너는 할 거야 do 뭐를 일어나기 위해서 걷기 위해서 뭐 이런 단어가 있겠지. 그냥 대충 하자. 어쨌든 그래서 이걸 가정법 과거로 보고 우리가 문제를 풀었을 때 차게 문제가 없었지. 맞지? 이게 가정법 과거의 워순이었으니까. 자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it would be tiresome. 근데 만약에 그렇다면 그건 존나 피곤할 거야. 됐죠? and very slow. 그리고 굉장히 느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기로는 일부 답지에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가정법 과거임을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거는 이렇게 보는 거야. 쌤 지금 형광펜질로 구분만 해줄게. 필기하지 말아봐. 봐봐. 얘는 이렇게 보는 거야. 의미상 이게 지금 가정절이고 이게 주절 아니냐라고 보기도 해요. 일부 답지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의미상 그렇긴 해. 여기서 중요한 말이 뭐야? 의미상이야. 문법적으로는 가정법은 한 문장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억지 같지만 여길 끊어가지고 주절이다라고 설명한 거야. 왜? 한 문장 안에서가 가정법이지. 아 여기 있고 여기 있으면 아니 그럼 가정법 문장 어떻게 푸냐고. 말도 안 되잖아. 그 중간에 뭐 수식할 수 있는 거잖아. 그렇잖아. 이런 식으로 하면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올바른 표현은 아닌데 일부 답지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 됐니? 그래서 내가 너한테 뭐라 그래? 답지가 늘 옳은 게 아니에요. 됐어?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 답지는 정답이 아니야. 답에 가장 가까운 확률을 가진 무언가지. 답지를 누가 만들어? 나 같은 대학생 때 그 알바를 했어요. 그랬더니 출판사에 소속이 돼서 뭐 이렇게 뭐 국어 편찬위원 이렇게 해가지고 매년 모집을 해. 그래서 수능 점수하고 몇 개 주면은 난 앵간하면 프리패스야. 왜냐면 수능 점수가 어쨌든 높잖아. 그리고 나서 이제 학교 내신 주면은 이제 다들 의아해하죠. 수능은 이렇게 높은데 내신은 왜 이래요? 내신은 여기인데 수능은 여기 있어. 그래서 다들 되게 이렇게 연락 와서 항상 물어봐. 뭐가 진짜 성적이에요? 너무 말이 안 되잖아. 내신은 7점 몇인가 이래. 근데 수능은 1등급 다 1등급이니까 이상하잖아. 누가 봐도 이런 경우는 잘 없잖아. 그래가지고 항상 물어보거든. 그럼 이제 항상 대답을 해요. 구차하게 제가 삼수를 했는데요. 그럼 다 이해해요. 그래서 이제 항상 이렇게 모셔봤거든. 어쨌든 나 같은 사람 답지를 만들 때 보통 검수위원으로 처음에 시작을 하는데 검수위원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메인 선생님이 문제를 만드세요. 그리고 다른 선생님이 답지를 만드세요. 물론 메인 선생님이 요거에 대한 답지를 일부 만들어 놨는데 사실 선생님의 역할은 그 선생님의 역할은 문제를 만드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해설서를 여기다 써놓으면 이거의 해석은 다른 선생님이 조금 더 다듬으세요. 그걸 이제 내가 보기에도 문제가 없는지 검토하는 거야. 책을 빨리 내야 되니까 그런 이제 알바를 되게 많이 하다가 이제 나중에는 내가 문제를 출제하거나 해석을 하는 그런 이제 그 출제위원으로 그러니까 좀 레벨이 올라간 거죠. 돈이 올라간 거야. 그렇게 했는데 그거 할 때 이제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돼요. 이런 거는 이제 왜냐면은 대부분의 모의고사들은 특히나 수능은 특히나 답지를 안 줘. 이 새끼들이 답만 물론 1번에 1번 2번 이렇게만 나와 있어. 그러니까 이걸 내가 채워야 되잖아. 근데 이 새끼가 의도를 알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냈는지. 그럼 이제 내가 해석하는 거야. 그래서 문법적 해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됐니? 해석하자면 의미는 나도 이해가 돼요. 이렇게 되었을 때 이렇게 되는 거라서 뭘 맞춰줬어요? 주어, 조동사의 과거 would, 그 다음에 동사 원형 해가지고 이거 가정법 과거야 정확하게. 됐지? 맞춰줬는데 사실상 그 답지는 틀린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의미상 그럴 수는 있지만 문법적으로는 두 문장의 가정법 과거가 오는 건 말이 안 맞아요. 이해됐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설명했다는 거 알아둬야 돼. 자,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 체크해둔 거야. 초록색 필기 안 해도 돼요. 그냥 이런 가능성이 있다는 거. 자, 어쨌든 굉장히 피곤하고 굉장히 느릴 거예요. as a patient. 마치 뭐처럼 환자들, 어떤 환자들? recovering. 회복하는 환자들이죠. 환자 입장에서는 회복을 하는 거니까 능동 이렇게 본 것 같네요. 됐죠? 뭐로부터? From a brain injury. 이 뇌의 어떤 이런 injury로부터 회복을 하거나 혹은 affecting the monitor system knows. 그래서 자 봐봐. 뒤에 문장은 뭐야? affecting 어쩌고저쩌고 요거 해석한 사람 있니? 문법적으로 분석을 해보자. 여기 문장에서 주어가 뭐고 동사가 뭔지 좀 분석해보자. 해봐 얘들아. 지금 문법 문제 풀었지만 한 번만 더 해봐봐. 여기 그럼 affecting은 뭐야? 왜 온 거야?
나만 있니? 빨리 집중하셔야 돼. 끄덕이지 말라니까 씨. 나만 있니? 끄덕이면 씨. 자, 봐봐. 리커버링은 쟤를 꾸며주는 거였어. 그러면 여기 에펙팅도 그럴 가능성이 높겠지. 근데 내가 너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는 쌤 뭘 가르쳤어? 접속사 플러스 1은 동사의 개수예요. 맞죠? 접속사 플러스 1은 동사의 개수인데 안타깝게도 as는 접속사도 되고 전치사도 될 수 있고 뭐가 될지 몰라요. 뜻이 너무 많아. 그래서 as가 나오면 감사한 거예요. 아무 뜻이나 해석에 맞게끔 써도 돼요. 되니 as 실제로 사전에 찾아보면 한 30개 나오거든? 근데 사전은 다 나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사전이 두꺼울수록 as의 뜻이 더 많이 나와요. 이해되니까 니네 마음대로 돼. 심지어 반이어도 있어 뜻이. 되니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있어. 그래서 상관없어. however의 뜻만 없어. 그러나.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그 뜻을 가지고 있잖아. 반이어도 된다는 거. 근데 다시 돌아와서 자 as가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as patients recovering 이랬으면 자 이게 만약에 접속사로 쓰였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어 동사 플러스 1이니까 동사 하나 더 나와야 돼요. 동사 하나 더 나온 거 맞네? 여기 주어 동사 있으니까 그지? 그러면 여기도 주어 동사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겠지. 근데 이렇게 가정하고 보니까 어떻게 돼요? patients가 복수잖아. 그래서 s가 나온 건 틀린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도 틀린 거예요. 동사로 가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 동사로 된다고 했을 때 2번은 무조건 틀린 거니까 이 as는 그냥 주어 동사가 생략된 형태의 무언가겠구나. 접속사여도 전치사여도 상관없이. 그래서 이제 2번이 틀린 거다라고 나하고 시험 문제 푼 거 같고 답은 자 이렇게 되면 그럼 affecting은 굳이 동사가 나올 필요가 없어요. 이 문장에서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묶어서 다시 한번 뭘 꾸며주면 돼요? 앞에 있는 인저리를 꾸며주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그래서 이건 아마 노우가 될 거고 그럼 이제 patience가 노우 하는 거고 여기까지 묶어가지고 다시 affecting이 인저리를 꾸며주는 거죠. 어떤 브레인 인저리냐면 어떤 뇌 부상이냐면 영향을 줘요. 어디에? 모터 시스템에. 이거 되게 주의해야 돼. 얘가 시험 문제를 잘 냈어요. 왜? 야 브레인 인저리가 모터 시스템에 영향을 주는 거지. 그래서 능동이야. 근데 만약에 내가 영향을 당하면 그럼 PP겠죠. 그죠? 그럼 이 정도의 생각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자 그래서 ing가 온 거 능동 요것도 꼭 체크해 두시고 여기 있는 친구가 여기 있는 친구한테 영향을 미쳐요. 무슨 얘기냐면 주어가 목적어에 영향을 미칠 때는 능동으로 써도 된다는 거 꼭 체크해 두셔야 돼. 자 아무튼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노우는 동사기는 한데 수일치가 틀려가지고 결국 틀린 거니까 쌤 그때 설명할 때 뭐라 그랬냐면 동사에 항상 시험 문제 답이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나 2점짜리 3점짜리가 아니라 2점짜리이면일수록 아주 기본에서밖에 출제를 못하는데 우리 동사는 영어에서 동사는 문법 요소를 다 결정해냈기 때문에 사실상 중요도가 80% 이상이라서 답도 80% 이상이다. 내가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선생님 전치사 같은 거 막 어려운 거 배웠는데요. 저 막 뭐 가정법 이런 거 엄청 어려운 거 배웠는데 선생님 그런 건 왜 안 나와요? 왜 안 나오겠어? 생각을 해봐봐. 중요한 게 있는데 굳이 부수적인 걸 낼 필요가 있나? 예외가 있는데 그걸 굳이 내야 돼? 왜 중요한 게 저기 더 있잖아. 그지? 그래서 가능성이 높다는 거야 내 말은. 알겠지? 그게 나올 수도 있지만 다시. 자 그래서 오토파일럿 파트. 그래서 이걸 얘가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인지하지 않고도 행동하는 걸 얘가 뭐라 그래요? 오토파일럿 모드라고 하는 거죠. 됐니? 근데 이 정도는 사실 오토파일럿이라는 단어는 거의 고유명사니까 뭘로 낼 수가 있을 것 같아? 분명히 don't conscious라는 단어가 있잖아. 이거 unconscious잖아. 무의식적으로 하는 단어가 오토파일럿으로 오는 건 큰 문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빈칸으로 출제할 수 있다고. 답의 근거가 있으니까. 이게 제일 좋았어. 설명문에서 요 소재 하나가 빵꾸가 뚫리는 게 사실 31번 단일 한 밑줄짜리 빈칸 문제로 가장 어려워요. 그래서 요새 각광받고 있는 게 기존에는 33번, 34번이 어려웠는데 요새는 31번, 32번 특히나 31번은 옆으로 볼래? 옆에 거? 이게 31번이잖아. 31번 답이 몇 개야 항상. 지금 두 개긴 한데 항상 한 줄이죠 거의. 그러니까 짧단 말이야 내 말은. 한 단어란 말이야. 거의 한 단어가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뭐 꾸며주는 게 필요해서 형용사 플러스 명사니까 사실상 명사를 물어본 거라 이해되죠? 그래서 아무튼 한 단어짜리인데 요게 옛날에 원래 쉬웠거든. 점점 어려워져요. 왜? 봐봐. 단어가 많다는 건 뭐야? 사실 추론할 수 있는 근거가 더 많다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이렇게 딱 봤을 때 어이 길어. 뭐 거의 문장이야. 어려운데? 이럴 수 있어요. 이럴 수 있는데 실제로는 여기랑이 다 어딘가에 패러프레이징이 있으니까 내가 몇 개 못 찾았어도 요런 것만 체크할 수 있으면 답이 될 수도 있다고. 얘는 힌트가 많은 거야. 그래서 얘는 읽어내기만 하면 그래서 위에 지문이 어려운 거야. 됐니? 이걸 읽어내기만 하면은 사실상 여기 답 내는 건 너무 쉬워. 여기는 그냥 대놓고야. 그리고 오답도 별로 없어. 함정도 별로 없는데
여긴 답의 근거가 하나예요. 하나라도 잘못 체크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해되니? 그래서 원래 원칙적으로 31번이 더 어려워. 그래서 어떻게 내셨냐면 지금까지 근데 자비롭게도 위에 선지를 조금 쉽게 내셨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쉬워 보였던 거야. 유형은 이게 훨씬 어려운 거야. 근데 요새 어떻게 한다고? 이걸 다시 어렵게 내신다고. 31번이 어려우면 보통 불수능이에요. 됐니? 이게 왜 그러냐면 이유가 있어. 31번부터 애들이 못 풀어내잖아요. 34번까지 못 풀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냥 빈칸, 어렵다. 난 빈칸 안녕. 이러나 봐 애들이. 그래서 31번을 틀리잖아? 34번까지 네 문제가 다 나가. 네 문제 다 나가면은 예를 들어서 2점짜리, 3점짜리 대충 있으니까 한 10점에서 8점 나가는 거거든. 대략적으로. 그럼 등급이 떨어지죠. 그죠? 그래서 여기가 어려우면 끝난 거예요. 요새는 이것조차 애들한테 너무 쉽다 이래서 30번부터 지랄하기 시작했어. 그래서 내가 이걸 가르치는 거야. 30번이 분기점이에요. 시험에 어렵게 나올지 쉽게 나올지에 대해서. 이해되니? 다시 봐봐. 자, 29번 이제 마무리하자. 거의 끝났어. 자, 오토파일럿 모드로 아무튼 할 건데 우리의 뇌에서는 do it 이걸 한대요.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as automatically. 자동적으로 한대. 당연한 얘기고.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 거냐면 이 부분은요. 우리를 freeing 자유롭게 만들어줘요. 병렬 구조죠. 그죠? 그래서 앞에 있는 주절의 주어로 갔는데 주절의 주어가 이렇게 체크를 하니까 저 오토파일럿 부분이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능동 이렇게 된 거야. 내가 이거 잠깐만 설명을 하면은 문법적으로 옆으로 가가지고 내가 빈칸에다 설명을 할게요. 자, 봐봐. 원래는 주어가 동사하고 그 다음에 주어가 동사하고 이렇게 있는 문장이에요. 여기에 뭐 and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이런 문장인데 주어가 겹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봅시다. 동건이가 화장실을 가고 동시에 동건이는 밥을 좀 더럽다. 이거 하지 말자. 뭘로 할까? 동건이는 잘생겼는데 동시에 못생겼어요. 할까? 왜? 다시 그러면 동건이는 맞으면서 동시에 때렸어. 이러자. 됐지? 봐봐. 그럼 이렇게 봅시다. 내가 맞았어. 맞아면서 동시에 때림. 그럼 이 문장을 그냥 영어로 간순하게 만들면 동건이는 맞았다, 동건이 때렸다 할 거예요. 되니? 동사를 뭐 hit을 쓴다 그러면 그냥 하나 수동태로 맞추면 되겠죠. 근데 주어가 겹치잖아. 영어는 영어 이상한 애들이야. 대가리만 반복이 되는 걸 싫어해요. 뒤에 부사구가 반복이 돼도 그냥 써요. 근데 이상하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대가리가 긴 걸 싫어해. 왜 이런지 모르겠어. 됐니? 그래서 주어가 반복이 되니까 이걸 없앨 거예요. 하나를. 뒤에 있는 친구를 없앱시다. 그리고 and도 없애요. 얘는 접속사니까. 그리고 컴마를 찍어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뭐만 남아요? 동사만 남죠. 근데 이 동사 입장에서는 뭐가 주체였어요? 얘가 주체였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얘가 이 행위를 하면 능동, 당하면 PP 이렇게 바꾸는 게 우리가 분사 구문이라고 배웠죠. 됐죠? 그래서 다시 이거를 주어가 하면 ing로 컴마 찍고 ing로 바꾸면 되고요. 능동. 그리고 당하면 수동이죠. 컴마 찍고 pp로 바꾸면 돼요. 근데 이걸 갖다가 쌤이 얼마 전에 설명한 것처럼 컴마 찍고 원래 분사는 being pp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쓴다고 하더라도 being은 생략할 수 있어서 pp라고 내가 설명을 한 거지. 그치? 이렇게 원래 요새는 이걸 맞춰준다고 얘기해서 being pp로. 자, 그리고 이게 어디 나와요? 문장 맨 처음에 나올 수도 있어요. 요 문장 간의 관계는 바꿔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being pp하고 시작하는 건 그냥 분사 부분인 거야. 주어가 아니야. 알았지? 동명사가 아니야. 자, 아무튼 이렇게 나올 건데 그러고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뭘 만나면 컴마 찍고 ing나 컴마 찍고 pp를 만나면 어차피 주절의 주어는 동일한 거니까 주절의 주어로 이렇게 체크해 놓고 이 행위를 얘가 하면 능동, 당하면 pp인지 문법 분석을 해주는 것 뿐이에요. 됐니? 그래서 컴마 찍고 ing를 만나면 무조건 그렇게 하는 건데 다시 돌아서 봐봐. 다시 돌아서 보면 얘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되어 있니? 컴마 찍고 ing잖아. 주절의 주어 어디 있어? 여기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한 거야. 됐니? 오토파일럿 부분이 우리에게 자유롭게 하니까 능동 이렇게 해서 문법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상관없는 거야. 자, 아무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의 의식적인 부분들을 for more important job,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자유롭게 냅둔대요. It is the older part of our brain. 자, 우리 뇌에서 굉장히 오래된 어떤 파트들이고, 왜? 뭔가를 지속적으로 무의식적으로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미 충분히 개발됐다는 얘기니까 오래된 부분이겠지, 그지? 내가 선생이라면 이걸 단어 문제로 낼 거예요. 이해됐어? 야, 봐봐, 생각을 해봐봐. 오토파일럿이라는 단어에는 결국 뭐가 들어가 있다고? 헤빗이 들어가 있다고, 논리적으로. 습관이라는 건 단기간에 만들어져? 절대 아니죠. 적어도 2번 이상 한 거야. 그러면 지금 만들어진 거보다
몇 번 한 것들이 더 오토파일럿이 될 건데 그럼 생각을 해봐봐. 무조건 새로 하는 것보다는 이미 오토파일럿이 되어가는 친구들이 더 오래된 거예요. 시간적으로. 이걸 내면 되지 않아? 내가 선생이라면 아마 이걸 낼 것 같고 실제로 내가 뭐 메가에서 출제를 할 때나 아니면 수경출판사거든. 자이스토리 나오는 곳이. 거기서 내가 좀 출제를 했을 때도 똑같이 저런 걸 많이 냈어요. 그래서 내 문제는 그렇게 애들이 되게 많이 틀리더라고. 항의가 많이 와. 게시판에 항상 테러가 항상 있어요. 이렇게까지 어렵게 내시나요? 이게 수능 수준. 그러니까 내 거가 잘못됐다고는 얘기 안 해. 논리는 있으니까. 근데 항상 뭐냐면은 이렇게까지 내면은 학생들이 어떻게 문제를 맞추나요? 자, 틀린 문제는 아니라는 거지 한마디로. 너무 지엽적인 것도 아니야. 다만 너무한 거 아닙니까? 뭐 약간 이런 식의 댓글들이 많이 달려서 쌤 항상 어떻게 달아줬냐면 공부를 하셔야지 맞출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보다 더 강경이었거든. 그래가지고 본인이 공부 안 한 거를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수능 문제는 늘 어떻게든 훈련하셔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해줬거든. 아마 욕했을 거야, 그죠? 내가 학생이었으면 막 답들을 달았는데 답이 너 더 공부해야 돼, 너가 병신이라 틀린 거야 이렇게 하면 빡이 치겠죠, 그렇죠? 당연하게. 다시. 자,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자, it's all the part of the brain that supports these automatic processes.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굉장히 오래된 파트야. 왜 그러냐면 이렇게 자동적인 어떤 과정들을 지지해주는 친구들이기 때문이지 라고 얘기했으니까 저 프로세스까지 묶어서 데프터 프로세스까지 묶어서 앞에 있는 브레인을 꾸며줄 건데 자 이것도 체크를 해봅시다. 딱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관계대명사나 혹은 접속사가 나오면 딱 이렇게 잘라가지고 얘가 완전인지 불완전인지만 체크하면 되는데요. 바로 동사로 시작했으니까 뭐가 없어? 주어가 없잖아. 불완전 문장이죠. 그죠? 관계대명사예요. 관계대명사인데 앞에 대시 오지 않아야 되는 조건들 내가 지난 시간에 설명했어요. 컴마를 찍는다든가 계속적으로 못 쓰인다든가 혹은 전치사가 못 쓰인다고 했는데 그 예외가 inthat하고 except that 해석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까지 설명했던 것 같아.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 그냥 관계대명사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그래서 that은 상관없지. 그지? 자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또 that으로 한 번 더 묶어줘서 앞에 있는 프로세스를 꾸며줘요. 자 이런 거 할 때 늘 체크해야 되는 거. 야 이 that이 꾸며주는 게 브레인이야 파츠야? 자 집중해봐. 이 대시 꾸며주는 게 브레인이야 파츠야? 뇌 부분들이잖아. 그렇잖아. 그럼 뇌 부분을 해석해주겠지. 그러니까 뭘 꾸며주냐면 사실상 정확히 파츠를 꾸며줘요. 그래서 이게 단수야 복수야? 복수지. 그래서 뭐 해놨어 동사에? S 붙였어 안 붙였어? 안 붙였지. 이런 걸 스위치로 낸다고. 됐어? 근데 이 똑같은 논리는 물론 아니지만 요걸 내면은 뒤에 있는 that을 내면은 이 that은 프로세스를 꾸며주는 거예요. 누가 봐도 얘밖에 없어 명사가. 이건 복수잖아. 그래서 allow에 어떻게 해놨어? S 안 붙였잖아. 되니? 스위치 문제로 이런 것들을 출제하는데 대부분은 이렇게 전치사 플러스 명사로 되어 있는 친구들 중에서 얘가 뭘 정확히 꾸며주는가를 해석으로 조금 이해하도록 한다는 거지. 물론 이런 걸 내면은 이제 논란이 생겨요. 야 뇌가 그런 거야? 뇌의 일부분이 그런 거야? 라고 하면 생각을 해봐봐. 자동화된 부분은 뇌의 일부분이니까 파츠가 맞기는 해 해석으로. 근데 이런 걸 내면 이제 좀 너무하다는 얘기를 듣는 거야. 됐죠? 내신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고 수능에서도 충분히 나올 수는 있지만 좀 지엽적인 것 같기는 해요. 자, that allows us to move. 우리를 갖다가 어쨌든 걷고 움직이고 그 다음에 듣고 그리고 보고 and use 그리고 사용하게끔 하는 거니까 투부정사 3개가 4개가 지금 병렬 구조로 온 거죠. 여기 2까지 있겠지 다. 여기도 2가 있고 여기도 다 2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중학교 때 배웠다시피 2를 쓸 거면 다 쓰고 안 쓰면 아예 안 쓰는 거예요. 얘 썼다가 얘 쓰는 건 아니야. 알겠지? 자, 그래서 아무튼 사용해요. Many of our social skill.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사회적 스킬을 갖다가 사용하고 보고 듣고 그리고 움직일 수 있게끔 하는 어떤 자동화된 어떤 프로세스가 아무튼 뇌의 아주 오래된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More recently evolved ability. 이것들은 어쨌든 굉장히 최근에 발전된 어떤 기술들인데 like 뭐가 같냐면 talking, 말하는 거나 reading, 읽는 거나 and writing, 쓰는 것들이 자, 여기까지 묶어서 자, 이게 주어죠. 이게 동사지. 이제 보여야 돼. 그러면 more부터 recently evolved는 ability를 꾸며주는데요. 능력 입장에서만 보자면 우리가 사회활동을 하면서 개발이 되어진 당하는 거라서 PP인 거야. 됐죠? 이런 게 조금 판단하기 어렵거든. 우리 국어에서는 이렇게 쓰지 않는데 영어에서의 좀 독자적인 방식이라서 그래서 저렇게 수식해주는 친구들을 잘 체크해줘야 되는데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결국 ing, pp, 즉 분사는 형용사네요. 내가 이 얘기를 엄청 자주 할 건데 형용사라서 뭘 꾸며줘요? 명사를 꾸며줘요. 됐니? 그래서 여기 있는 지금 이게 형용사처럼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거죠. 그죠?
주어 동사 보어잖아. 원래는 주어 동사 보어라서 아까 지금 상황에서도 보면은 컴마 찍고 예를 들어서 뭐 ing pp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 근데 결국은 뭐가 뭘 꾸며주는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주어를 꾸며주는 거지. 그래서 해석이 어떻게 돼? 해석 봐봐. 자, 어떤 새끼냐면 ing를 하는 주어는 동사 보어이다. 이런 약간 관계거든. 관계만 보자면 결국 뭘 꾸며줘? 요 ing가 주어 꾸며주잖아. 주어 명사잖아. 그러니까 형용사인 거야. 되니 분사밖에 못 오는 거야. 이런 거 잘 체크해줘야 돼. 자, 어쨌든 그래서 ability가 복수라서 동사에 왔죠. 수일치 문제를 몇 번이도 출제할 수 있었는데 안 했네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우리 답은 수일치 문제였으니까 출제를 한 것 같기도 해. 어쨌든 are far less automated. 근데 이런 것들은 봐봐. 최근에 개발된 우리의 스킬들은 아직 자동화되지 않았어. 됐죠? 우리가 그러니까 움직이는 것들 옛날에 발전된 거잖아.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움직였잖아. 그러니까 역사로 치면 한 선사시대까지 다 합치면 어마어마한 역사인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자동화가 되었는데 뭐 사회적 스킬은 조금 덜해. 됐죠? 그런 얘기겠죠. 자, 그래서 내가 선생님이라면 여기에 있는 단어 문제를 내겠죠. 이 레스를 빼버리면 어떻게 되니? 어렵겠지. 그지? 이게 최근에 근데 봐봐. 문제의 답의 근거는 어디 있어? 이걸 풀려면 어디서 보면 돼? 야, 얘가 뭐라 그랬어? 오래된 새끼가 훨씬 더 많이 자동화됐다 그랬잖아. 근데 얘는 어떤 스킬인데? 최근에 만들어진 놈이잖아. 그러니까 덜 됐겠지. 이거랑 반대말이 나와야 정상인 거죠. 이해됐어? 최근에 됐기 때문에 야, 올더랑 리센트는 반대말이잖아. 오래될수록 더 많이 개발됐대. 그럼 덜 됐겠지. 란 논리가 성립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역으로 반증을 한 건데 굳이 말하자면 논리로만 보자면 레스를 빼버리면 단어 문제 중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돼. 그러니까 이런 함정을 내는 거야. 됐죠? 그래서 애들이 어떻게 생각하겠고 하냐면 사회적 스킬이야. 우리 맨날 가가지고 애들하고 얘기해. 오토메이티드 됐는데 이렇게 풀게 만드는 거야. 됐죠? 시험장에서 그렇게 하게 만드는 거다. So 그래서 most of the time 대부분의 시간에서 what you are perceiving 네가 인지하고 느끼고 생각하는 것들은 자 왑절 전체가 주어져. 절 전체가 주어면 문장이 주어면 동사는 단수예요. is. 자 됐고 자 앞에 보니까 선행사가 없어요. 근데 뒷문장 보니까 you are perceiving이라서 내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얘는 사실은 굳이 말하자면 현재 진행형인데 보호라고 썼긴 하지만 현재 진행형이고 뒤에 이제 뭐가 필요하면 뭘 인지하고 뭘 느끼고 뭘 생각하는지에 대한 목적어가 있어줘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됐죠? 준동사는 자기 구 안에서 뭐라 그랬지 내가 문법에서 준동사는 자기 구 안에서 동사 취급을 받아야 돼. 얘네는 목적어가 필요한 친구들이잖아. 근데 그게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뒷문장 불완전이지 뭐. 뒷문장 불완전한데 앞에 선행사가 없어요. 뒤에는 목적어가 없는데요. 근데 앞에 선행사가 꾸며주는 선행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what밖에 못 오는 거야. what은 잘 썼어요. 관계대명사. 요 관계대명사 파트는 6강이거든. 6강 할 때 할 거니까 2월 달에 아마 바로 할 거예요. 자, it's based on very crude. 그래서 이런 것들은 네가 뭘 느끼고 뭘 인지하고 뭘 생각하는지와 관련해서는 it's based on the very crude. 굉장히 투박하고 빠른 분석이 필요하다는 거지. That happens completely without your awareness.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상 너의 어떤 뭐라 그럴까? 너의 의식이 없이 without your awareness니까 네 의식이 없이 완벽하게 일어나는 아주 빠른 분석에 기반한다는 거야. 됐죠? 그러니까 너의 인식, 너의 생각, 너의 느낌은 우리가 되게 인간으로서 되게 오래전부터 해왔던 거잖아. 그러니까 unconscious하게 할 수 있는 거지. 어디 있어? 이거 without your awareness. 됐니? 그래서 내가 선생이라면 아마 이걸 빈칸으로 내지 않을까요? 이거 빈칸 추론의 근거는 어디 있어요? 야, 오래된 거일수록 뭐 한다 그랬어? 이게 전부 다 자동화됐다 그랬잖아. 그지? 언컨셔스잖아. 그러니까 답의 근거 어디 있어? 요 맨 위에 있는 친구가 그대로 답으로 오는 거죠. 그럼 이제 너의 판단은 뭐예요? 그러면 우리가 인식하고 느끼고 생각하는 건 되게 고도의 지적 능력이니까 자동화가 덜 되지 않았을까? 이러면 틀리는 거야. 이 지문에서는. 됐니? 우리는 태어났을 때부터 이걸 해왔어요. 맞죠? 심지어 뱃속에 있을 때도 이걸 해왔어요. 선사시대 때도 이래왔어. 그래서 이건 오래된 거라서 아무런 인지하지 않아도 돼요. 됐니? 다만 펄시브 인지하고 느끼고 생각한 걸 기반으로 어떤 행동을 하는 건 오래 걸리지. 근데 어떤 행위가 있었을 때 내가 저 새끼에 대해서 바로 생각하는 건 바로바로 하잖아. 인지하지 않잖아. 그래서 without awareness야. 됐죠?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은 전체 주제는 뭐냐면 자 쓰자. 무의식적으로 할 수 있는 행위들. 근데 이런 것들은 대부분 어떠냐면 오랫동안 혹은 오래전에 형성되었어요.
오래되었고 이 행위를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빠르게 무의식적으로 무언가를 할 수가 있어요. 됐죠? 그래서 당연히 단순한 관계였어. 너 무의식적으로 할 수 있어? 오래되었어. 너 근데 이거 최근 거야? 아니야. 너 무의식적으로 못해. 약간 이런 식의 아주 단순한 1대1 관계가 성립해서 문제를 푸는 거였기 때문에 29번 문제 같은 경우에 사실 주제유지 제목추론으로 나오는 게 훨씬 더 좋은 문제였을 것 같아요. 문법보다는. 됐니? 뭐 다만 문법으로 나왔으니까 그건 어쩔 수 없고. 자, 이런 식의 논리들을 얘기해 줘야지 너네 입장에서 분석한 거야. 됐니? 내가 계속 얘기하지만 문제를 출제하는 논리는 별게 아니에요. 그냥 너네가 마인드만 바꾸면 돼. 봐봐.